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갈 때까지 간 줄 알았던 헌법재판소의 배후가 따로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추궁에 경로한 문형배 소장대행이 제 입으로 자백한 거니까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문형배가 재판정에서 한 행동과 말을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문형배는 14일에 열린 제8차 변론기일에 자신이 들고 있던 A4 용지들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 돌출 행동이었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이게 내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대본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게 내가 쓰는 게 아니다. 경악스러운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것이고 이 대본에 대해서 8명이 다 8명이라 하면 헌재재판관 8명을 말하는 겁니다.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지 거기에 덧붙여 하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제 깐에는 자기 혼자 독단으로 진행한다, 편파 진행을 한다는 것에 대한 해명인데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한답시고 더 중요한 얘기들을 자백한 셈이 된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요새 시쳇말로 좀 빡친 거죠. 젊은 분들 쓰는 말대로 엉겁결에 중대한 비밀, 이른바 천기를 누설한 셈이 됐습니다. TF란 게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영어로 태스크 포스의 약자입니다. 특정한 업무를 해결하거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임시로 편성한 조직을 뜻하는 말입니다. TF 기업에서도 쓰고 공조직에서도 쓰고 많이 쓰는 말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란 자가 갑자기 이런 돌출 행동과 발언을 하자 재판정 안이 술렁했습니다. 또 이를 취재한 기자들, 이걸 TV로 나중에 이 보도돼서 그 목소리와 이 장면들을 다 지켜본 국민들 경악을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왜 대본이 나오고 TF가 나오는가?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드라마나 영화, 연극에나 쓰이는 이 대본을 시나리오, 각본 이런 말로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만드는 임시 특수팀이 헌재 안에 따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연출자, 감독이 있을 테고 그걸 운영하는 기획사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의문이 의문의 꼬리를 지금 물고 있습니다. 당연하고 합리적인 추론이죠. 이 합리적 추론에 따르면 헌재재판관들은 꼭두각시고 문형배도 그 꼭두각시의 대리인이고 대표자인 거죠. 스피커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건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자, 이 헌재 TF는요. 헌법재판소 설립 초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전직 대통령 문재인 씨가 임명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남석이 재임 시절에 약 70여 명의 연구관을 임명했었습니다. 그래서 TF를 꾸렸었다고 해요. 그 조직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서 10명이 넘고 20명이 좀 안 되는 그런 TF가 지금도 활동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제가 또 헌재에 아는 분이 있어서 취재를 해봤어요. 유남석은 1986년 6월에 소위 사법파동이 일었을 때 사법부 수뇌부 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을 주도했던 김종훈 전 대법원 비서실장,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실 이 노무현 정권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강금실과 함께 우리법 연구회의 창설을 주도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의 산파, 아버지쯤 되는 것이죠. 강금실은 엄마 역할을 했다. 이렇게 비유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판사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그때 우리법연구회 회장이 바로 문형배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 공개는 문형배가 자신이 아끼는 후배 마은혁을 살리자고 책을 내면서 그 안에 우리법연구회 명단을 공개하라, 이런 지시에 따라서 명단이 공개가 처음으로 됐던 거예요. 창립자부터 문형배까지 다들 한통속이고, 그 뿌리는 문재인 정권에서 뿌려졌고, 그래서 그 과실을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이 따먹고 있다,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뿌리는 그 좌파들의 네트워크는 이렇게 깊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헌재 TF는 쉽게 말해 우리법연구회의 헌재 출장소 같은 곳이에요. 문재인 후원으로 좌파 유남석이 강금실 등과 손잡고 만든 우리법 연구 회원들은 이 헌재 TF의 주류를 처음부터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대물림에서 사법부 곳곳에 이 뿌리를 내려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저는 암약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물론 전부 다 좌파들은 아니겠지만 그 주류 메인스트림이 바로 우리법 연구에 유남석이 뿌리고 나중에 문형배가 관리하고, 다 그렇게 지금 온 거예요. 소름이 좀 쫙 끼치는 그런 대목입니다. 실제로 문형배는요, 작년 12월 14일 정청래가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접수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해, 그때 TF 얘기 나왔어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한 건 모르겠지만 신속하게 재판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TF는요, 노무현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아주 핵심적인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노무현은 60여일 만에 기각이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0여일 만에 인용이 된 게 차이점입니다. 매우 큰 차이가 있죠. 강신업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입수한 헌법연구관 TF의 명단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14명이었는데 이름은 좀 생소한 판사들이니까 일일이 불러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역할은 대단한 게 아니라 서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내용을 정리하고 그것을 또 써서 이렇게 A4 용지에 인쇄해서 배포하는 역할 정도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뭘 주도하고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 윤 대통령 측에 재판 불공정 진행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자 문형배가 자기 지시대로 서기 역할만 했던 이 TF 소속원들에게 그 TF 대본을 쓴 사람들 책임이다, 이렇게 떠넘기고 불리한 여론을 돌리려는 꼼수를 쓴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 탄핵의 인용 여부를 가르는 이 엄청난 일을 문형배 혼자서 기획하고 주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문형배도 이 거대한 카르텔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아주 하수인은 아니지만 지시받아 움직이는 그런 일종의 꼭두각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문형배도 이재명도 문재인도 꼼짝 못한다는 거대한 좌파 카르텔의 숙주가 있습니다. 이른바 진보정치연합 원탁회의라고 불리는데, 이 이름이 과거에 승리 22 하면서 이런 여러 이름들이 앞에 붙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황에 따라 대선이든 총선이든 이런 주요 정치 일정마다 좌파의 거두들이 이 원탁회의를 가져가면서 앞에 이름은 바꿨어요. 하지만 이 원탁회의라는 이름은 남깁니다. 이게 뿌리가 된 거예요. 왜 원탁회의냐?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의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다루는 이 원탁회의 용어가 좀 바뀌었을 겁니다. 물론 이거 비밀에 붙여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정확히는 밖에서 알 수는 없어요. 점조직으로 철저히 비밀이 관리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
원탁회의의 뜻은 원뜻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과거 영국 아서 왕, 킹 아서의 원탁회의, 캐멀롯의 기사들 뭐 영화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원탁의 기사 할 때 그 원탁이 나옵니다. 이 원탁이라는 게 둥글잖아요. 어느 곳에서도 다 평등하다. 좌파들이 우리는 회의를 할 때 모두가 평등한 자격으로 모여서 한다. 이 뜻을 강조하려고 그 아서 왕의 원탁을 갖다가 붙인 겁니다. 이 원탁회의의 창립 멤버들은 누군가? 백낙청, 함세웅, 박성준 등입니다. 물론 그 정확한 회원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하여간 좌파의 원로들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권영길, 이부영, 그리고 이해찬 등도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성준이 누구냐? 바로 성공회대 교수로 뇌물수수 혐의로 감옥에 갔던 전 국무총리 한명숙의 남편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요. 그 서열을 얘기할 때 이 박성준이 대통령보다도 더 좌파에서는 위에 있다. 이렇게 나왔던 인물입니다. 대단한 그런 부부죠. 문영배는 즉각 내놓던 기각 결정을 주말과 휴일 내내 내리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20일로 잡혀있는 내란죄 첫 재판에 나가게 됐다.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날에 잡힌 헌재 변론을 또 할 수 있겠느냐. 이재명도 이런 거 다 봐줬잖아요. 이보다 더 사소한 것들도. 이렇게 중대한 심판이 두 개가 같은 날 겹쳐 있으니 헌재 변론은 좀 다른 날로 미뤄달라고 했어요. 이거 헌재법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중단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중단은 아니더라도 20일에는 헌재 재판 변론 기일에 내가 직접 나가야 하니까 나가고 또 그 형사재판에도 나가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은 첫 재판이니까 나가야 되니까 헌재 재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미뤄달라. 당연한 요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문영배 그전에는 뭐 당일날도 결정하고 뭐 사흘 만에도 결정하는데 지금 이 대답을 해달라고 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이게 왜 묵묵부답이겠어요? 바로 원탁회의의 오더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탁회의가 이 전략을 짜는 곳인데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전략적으로 가장 우수하냐? 이걸 지금 좌파 거두들이 어디 앉아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그 오더가 떨어지면 문영배는 또 그걸 그대로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재명도 이 원탁회의 카르텔이 만들어낸 그 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든 것은 이 원탁회의가 지금 주무르고 있다. 이거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자, 보수 성향 재판관들 뜻이 중요해서도 아닙니다. 문영배는 모든 건 이 좌파 카르텔의 배우인 원탁회의가 좌우하는 헌재 TF 시나리오 그 각본을 거기서 다 쓰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거는 서기 역할을 하는 헌재 TF 연구관들이 아니에요. 그 젊은 친구들은 그냥 오더대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하면 그 대피라는 역할 정도 한다는 거예요. 강신업 변호사도 그 정도 역할이다. 그들이 뭐 대단한 조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봅니다. 이 위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건 이 문영배의 뒤에 있는 거대한 좌파 카르텔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단단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군대용어로 졸면 죽습니다. 순식간에 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국면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